회사 간 카메라 촬영을 심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에서 애덤즈 씨가 나와 내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준비된 좌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대통령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내 아내 네털리 아담스 씨 입으로 떠나자마자 즉시 반박 아가페 놀랍게도 하청업체 때문에 바쁜 사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전화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탈리가 내 팔을 잡고 떠날 때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출구로 향하는 사장 파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타난 계약회사 사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나는 알렉스이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 나탈리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42세이다. 시아버지 소유의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 대학 시절 나탈리를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에 매료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젊고 희망찬 창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미래의 사회를 만들어갈 새로운 것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고 실험은 대부분 투쟁으로 끝났지만 패배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내 능력의 범위일까 궁금해 시골에서 왔을 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며 완전히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실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 곁으로 왔던 나탈리였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알렉스에게 당신은 문제 해결에 거의 다 왔다고 말했지만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웃는 얼굴로 할 수 있다고 믿든 안 하든 나탈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는 것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탈리가 가르쳐준 결과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결과는 별다른 근거나 경험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끝까지 버티는 힘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강한 정신력이 큰 계기가 됐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나탈리 자신도 그 활력을 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녀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나탈리는 아버지의 공장을 미국 최고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드 네털리와 나는 졸업 후 좋은 친구로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역의 기계 제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 연구를 수행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진보된 기술을 추구하는 태도에 공감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네털리와 놀랍게도 재회했습니다. 그 공장은 나탈리 아버지가 운영하셨고 나는 일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썼다. 공장 사장이 나탈리 아버지가 다가와서 새로운 놈이구나. 많이 들었는데 일에 매우 열정적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기계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조에 대한 사랑을 회장님과 열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대학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미국 제조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뒤로 내가 입이 크다는 걸 깨달았는데 사장이 말을 듣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너처럼 열정적인 청년이 우리 회사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어때요? 그 제안을 하고 나서 사장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의 복잡함을 가까이서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사장에게서 직접 직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알렉스 너는 여자친구가 없었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을 했을 때 말이야. 내 마음은 대학 시절 나탈리의 웃는 얼굴이었는데 내 나탈리는 어때요? 그때 그녀는 당신 또래이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영원히 플라토닉하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관계는 천천히 발전하여 약 2년 동안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공장을 주에서 최고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근처에 있어서 즉시 구급차를 불러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약해진 심장으로 인해 도구를 빼앗겨 상당히 약해져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쳤지만 제 딸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봤고 공장의 후계자를 찾았으니 솔직히 누워있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흰색 병원 침대가 창백해 보였고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만족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네털리 및 전체 공장 팀과 함께 그때부터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단합된 노력에 격려를 받아 회복하여 3개월 후에 공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언제 다시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아직 기능하고 있는 동안 공식적으로 공장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에게서 관리 방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초기 기간은 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꽤 지쳐 보였기 때문에 네털리는 걱정해도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힘들지만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젊은 매니저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아빠가 전환한 후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나에게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던 어려운 고객들이 있었지만 네털리의 지원과 그녀의 아버지의 신뢰로 나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2년이 지났고 관리에 익숙해지던 중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나탈리는 임신 중이었는데 합병증 없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레오라고 지었습니다. 레오를 안고 있는 시아버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 나탈리와 갓 태어난 아들 레오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한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대 덕분에 나도 자연스럽게 웃게 됐다. 소중한 아들의 탄생으로 인해 더욱 의욕이 생겼고 시아버지와는 다른 나만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일에 더욱 전념하게 됐다. 약 10년 후 우리의 주요 계약업체 중 한 곳의 관리자인 테일러 씨가 이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시기가 이상했고 테일러 씨는 테일러 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자신의 재배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최근 재배치에 대해 사무실에서 그가 분명히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지 생각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랐지만 하청업체 출신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새 관리자가 인계받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새 관리자의 이름은 에마어 애덤즈라고 들었고 그는 내 또래이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오랫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스터 테일러의 모든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나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관리자에게 내 계획된 예방 방문을 그의 사무실에 알린 후 새 관리자를 만나기 위해 먼저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테일러 씨와 관련된 일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된 거죠. 저도 확인해 볼 테니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는 대로 공장 일에만 집중하세요.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다음날 평소처럼 공장에서 전쟁 건설을 하고 내가 모르는 남자를 순찰하던 중 그가 누구일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곧장 걸어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담스입니다. 매니저, 저는 이 팩터의 계정을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당신은 에마어 애덤즈입니다.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에마어 애덤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에마어 애덤즈는 대답하지 않고 무례하게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주시는데 미안하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나는 지난 경험으로 급히 커피를 준비했다. 이런 사람들과는 그냥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우월하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족하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떠나요. 내가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건네는 동안 아담스 아저씨는 예상대로 힘을 내는 듯 뒤로 기대어 만족스럽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아는 듯한 불쾌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일러 씨가 여기 있었다면 그는 밝은 미소와 잘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담 씨는 팔짱을 끼고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탈리가 레오를 갑자기 멈추고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녀는 오늘 레오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담스 씨가 예상치 못한 말을 퉁명스럽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탈리입니다. 당신은 아담스입니다. 놀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표정 교환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서로를 아는 것 같았지만 아담스 씨는 여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므로 공장 주인의 딸이 공장 노동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누가 결혼하는지는 당신의 알바가 아닙니다. 아담스 나탈리는 쉽게 피했습니다. 레오와 함께 굳건히 서 있는 아담스 씨의 가혹한 코멘트.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는 이 공장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나에게 중요합니다. 레오는 미소를 지으며 레오를 칭찬하는 동안 칭찬을 구하는 초등학교 퀴즈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미스터에게 AB를 돌려받았습니다. 애덤의 반응은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곧 나탈리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비웃는 태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족 사업을 위해 바텀 렁 직원과 결혼했지만 당신의 인생 선택을 후회했지만 에마어 애덤 SP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탈리와 나 둘 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레오를 위해 평정심을 유지했고 나탈리는 환하게 웃었다.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녀의 미소는 내 짜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상호작용을 보는데 시간 낭비. 아담스 씨가 혀를 차며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 태도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쾌했습니다. 나탈리는 나에게 아담스 씨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고 그녀의 얼굴을 찡그린 표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나에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트러벨섬 캐릭터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팩터의 제품이 그러한 방식으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에마어 애덤즈에 대한 불만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지만 막 완전히 몰입했을 때 애덤즈 씨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전화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여 전화를 받았지만 그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엉터리라고 불평하세요. 지난번 태도는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노력한 관리자입니다. 이런 무례한 대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아담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청업자들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말만 내뱉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밝습니다. 아담스 씨가 전화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한마디로 거래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에 따르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회사를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애덤즈 씨가 우리에게 알려야 했지만 갑자기 언급하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경향이 있자 이 직원이 확인을 위해 서둘러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전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네트워킹 행사에 완전히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한가했지만 행사에서 에마어 애덤즈를 만날 생각에 네트워킹 행사 당일에 한숨이 쉬었습니다. 저는 꼭 도착했습니다. 나탈리와 나 모두 행사장에 참석하여 낯익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사장을 일찍 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블루칼라는 왜일까? 여기 피우 공장의 노동자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담스 씨였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고 무시하며 웃었습니다. 왜 도대체 너희 둘이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니? 부적합. 오늘 모임은 하청업자가 아닌 존경받는 회사의 임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담스의 큰 웃음소리는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애덤스 씨를 피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쉽게 가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어요. 애덤스 씨는 못생긴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하청업체는 집으로 가야 하고 지금 당장 사장에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나탈리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고 아담스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지 작은 하청업체 때문에 바쁜 사장에게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나탈리가 내 팔을 잡고 출구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담스 씨는 마치 그가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짐을 보낸 것처럼 잘난 척하는 표정을 지으며 원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릴 말리려다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던 알렉스는 파커 사장이었어. 그 사람은 계약회사의 사장이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파커 사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파커 사장 일찍 도착했다고 들었어. 당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라잡기 위해 들러서 그의 업데이트에 대해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 시아버지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나는 시아버지와 파커 사장이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은 이후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왜 떠나시는 겁니까? 네트워킹 행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건지 생각하면서도 파커 사장에게 다 설명했어요. 쓸데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파커 사장과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결국 나는 하청업자일 뿐이었다. 그가 그냥 웃어 넘겼다면 놀랄 일도 아니겠지만 나는 그와 아버지 사이에 오랜 우정을 바랐다. 제가 말하자 처가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파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담스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징계하겠습니다. 파커 대통령의 절박한 시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해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두 사람은 고객 회사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낮은 수준의 소규모 하청업체일 뿐이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읽지 않으셨나요? 에마어 애덤즈 웃고 말하다가 파커 대통령의 날카로운 반응에 즉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꾸짖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커 대통령 뒤에 입을 벌린 아담스 씨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나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파커 대통령이 확고히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트워크 작업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말의 전환 가능성을 포함한 우리의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파커는 분명히 실망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파커 나탈리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마침내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파커 대통령은 나에게 대통령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 매니저 에마어 테일러 저는 집에 오자마자 이 번호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건을 장인어른에게 보고해야 했고 다음 날 아담스 씨가 엄하게 질책하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애덤즈 씨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 공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엘릭스를 데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가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애덤즈 씨가 공장에 있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응접실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분노로 얼굴을 실룩거리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공장에 부품 없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서에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고 미리 우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를 돌려보낸 건 맞죠? 놀랐어요. 네. 반박으로 아담스 씨는 조용해졌다. 단 한 번의 복고로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예상보다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제발 나가줄래? 나는 출구를 가리켰지만 아담스 씨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시는데 저희 사장님과 전 사장님은 좋은 친구이시죠. 전 사장님과 상의 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하청업체가 많이 없군요. 내 말에 애덤즈 씨는 창백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왜 그토록 절망했는지, 우리 공장이 없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실제로는 내가 특허를 보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 방향의 차이장인 어른에게 물려받은 특허를 취득하면서 매일 공장을 관리하면서 제품의 프로토타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같은 대학에서 공부했던 나탈리의 도움으로 마침내 2년이 걸렸습니다. 개발 성공. 우리 고유의 특허 제품은 공장의 이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 상황의 상승 추세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명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이 없었다면 대규모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마어 애덤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문서를 철저하게 읽었더라면 우리 공장의 중요성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우리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그저 또 다른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어떤 책임감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스 애덤즈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말은 실제로 내가 전화한 네트워킹 행사 당일 그의 표정을 보고 웃을 뻔했다. 파커 사장이 테일러 씨에게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다가 테일러 씨가 새 회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나는 사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파커, 우리와 계약을 맺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계약을 위해 우리에게 연락한 테일러 씨는 이전 직장을 그만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애덤즈 씨는 테일러 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러한 일을 처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부사장이 이끄는 아담스 씨를 선호하는 회사 내 세력은 테일러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테일러 씨의 불만을 억눌렀습니다. 테일러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커 사장이 그에게 다가와 이미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의 자회사 사장인 파워커는 부사장 일파와 그들의 계략에 진저리가 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회사 핵심까지 깊숙이까지 도달하여 사장조차도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어려워 점차 테일러 씨와 같은 유능한 직원을 자회사로 이동시켰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여 파커 사장은 테일러 씨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공장을 테일러 씨 회사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담스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않으면 농담입니까? 우리는 수백만을 잃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와 빨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에마어 애덤즈가 우리를 버린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회사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나는 아담스 씨가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끈질기게 간청할 때마다 계속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담스 씨는 마침내 무릎을 꿇은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몇 달 후에 원래의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파커 사장은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담스 씨를 포함한 부사장 일당에 맞서기 위해 회사 구조 조정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파커 사장은 지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애덤스 씨는 처음에는 유능하다고 여겨졌으나 부통령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무모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는 그 여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건에서 그는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소란을 일으켰지만 부통령과의 강한 유대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를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스 씨는 그의 중요성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킹 행사에서 불필요하게 우리를 문제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싫어했던 하청업체 아담스 씨는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단지 내 생각대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거기에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평소 온화한 파커 사장을 화나게 하여
아담스 씨가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담스 씨가 관리자로 임명되었을 때 저는 장기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실적만 보고 판단한 게 인품 파악이 안 돼 문제가 됐다. 파커 사장이 다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얼마 뒤 다른 회사 지인으로부터 아담스 씨가 해고를 면했지만 사임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부사장이 수많은 혐의에 직면하고 사임한 후 어떻게든 그 이야기가 유출되어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게 되었고 그는 회사의 역사를 편찬하는 임무를 맡은 부서로 옮겨졌고 본질적으로 큰 책임도 없는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견딜 수 없다고 느껴 그를 부드럽게 쫓아내는 임무 애덤즈 씨는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까다로웠을지 모르지만 애덤 씨의 능력을 인정하고 관리자로 인정받을 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명하게 논평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파워커 대통령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의 승진은 과신으로 이어져 이 파국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행동을 촉발한 것은 나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네털리의 동급생이었던 에마어 애덤즈가 그의 잘못된 시도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네털리의 아버지가 소유한 공장을 비하했고 결국 네털리는 그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근처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털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관계가 끝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에마어 애덤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없었다고 선언했지만 전문가가 된 후 그의 회사가 네털리즈 팩터리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관리자로서 자신의 입장에서 확신을 갖고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와 결혼했습니다. 기대를 저버린 초등학생 아이와 질투심에 괴롭히다니 정말 유치하고 짜증나네요. 폐를 끼쳐 미안해요. 나탈리는 두 손 모아 사과했지만 당연히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나는 애덤즈 씨가 사임한 후 몇 달 후 공장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 대한 네털리의 단호한 처리에 안심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고갈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스 씨는 빈곤한 노동일에 빠졌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했지만 젊은 감독자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고 자존심이 상하여 결국 어떤 직업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저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의 값싼 주류 건조 불만에 빠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락바텀에 도착한 날은 4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공장팀을 소유주로 일하면서 테일러 씨가 이끄는 새로운 회사와의 관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야심찬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워커 사장의 회사는 서서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나누는 희망 더 나아가 레오가 중학생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서 나탈리는 가족과 소중한 공장을 위해 공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겨도 새로운 도전은 모두의 응원으로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공장을 미국 최고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나탈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성공은 반드시 남편의 뒤를 이어 유명 회사의 이사가 될 거라 믿었는데 고졸인 당신은 고급 레스토랑의 리셉션에서 평생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시설에 없다고 욕하는 동급생을 만나더니 갑자기 남편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른다고 계속해서 나를 패배자, 실패자라고 조롱하다가 내일 해고될 것 같아 인내심이 부족해서 나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 그녀는 당황해 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펠프롬 그레이스는 결국 비극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46세입니다. 저는 의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세의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아 지인의 소개로 CEO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현 직장에 입사하여
지금도 사장님께 그 노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직원들과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5살의 회사 성장을 위해 사장님께서 저와 딱 맞는 여성분을 소개해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에밀리 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 연하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대학생인 딸의 아빠가 됐다. 에밀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CEO가 되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됐다. 지금은 에밀리의 도움으로 비서가 되어 CEO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알찬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사건으로 인해 곧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싱글맘 밑에서 자랐고 엄마가 저를 높이 보내주셨어요. 학교는 다니지만 대학 진학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대신 일을 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쓰러져 입원하셔서 새벽에 신문 배달 일도 하고 술집 식당에서 일도 했어요. 생계를 찢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같은 반 친구 세러 잔선이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도 갈 여유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너네 엄마처럼 가난한 편부모 가정은 몇백 달러도 못 쓰는 완전 실패자. 그 말 때문에 그 친구들도 나를 놀리는데 가담했어. 나는 그들이 엄마를 조롱하는 게 화가 났지만 말다툼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 묵묵히 참았을 뿐 사라는 아름다웠고 회사 사장의 딸인 것 같았고 우리 반의 중심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아이를 따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샘 잭슨 수업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말해주고 엄마 건강까지 걱정해준 샘은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2학년 때 친구가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술을 마시러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3회 속의 3회 친구라면 정말 환영합니다. 3 덕분입니다. 오늘의 나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3에게 술 한 잔을 초대할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그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멀리 스마트폰을 들고 옆 비서실에서 내 CEO 사무실로 왔다. 미안 오늘 몸이 안 좋을까 해서 일찍 퇴근해도 될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니라 레나야 또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바로 가라고 해서 에밀리가 떠난 뒤에도 배웅해줬어요. 사실은 정리가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 무슨 일로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한 달 전쯤 제 딸 레나 스토커 사건이고 우리 셋은 레나 없이 저녁을 먹던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머리가 흐트러진 채 거리를 바라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으나 레나는 거절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식당에서 일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레나는 그를 거절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이 말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던 중 아내와 나는 겁에 질려 즉시 그녀를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대학에서 그녀를 데리러 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았고 스토킹이 계속되었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대학과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갔던 곳에 나는 이 남자를 처벌받지 않고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레나와 상황을 논의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그 남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 같았고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시간 낭비였다. 레나가 요청할 때마다 데리러 갈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이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스토커가 다시 레나에게 접근했다. 레나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겁이 나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녀의 괴로운 목소리 에밀리와 나는 둘 다 이 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급한지 알죠? 꽤 바쁘기도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샘에게 리너가 스토커 때문에 겁을 먹었고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3. 그럴 수 있어요. 이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아내주세요. 대학 졸업 후 샘에게 애원했어요. 샘은 전문가가 스토커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파이 에이전시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샘에게 농담을 했어요. 레나의 상황을 듣고 레나를 위한 거라면 표정이 바뀌었어요. 해야 돼. 나한테 맡겨. 모든 걸 최대한 빨리 알아낼게. 심해 안심되는 말에 안심. 레나의 대학과 가장 가까운 역에 대해 설명했는데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샘과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 가엾은 남자가 돌아서서 서 있는 내 동급생 사라 존스는 나이가 들었지만 미모가 확실해서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척하며 말했다. 존슨 선생님, 저를 결혼 전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사라 펜드래곤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성이 아닌가. 펜드래곤은 좀 흔하지 않은데 내 생각엔 한 사람밖에 모르는 것 같아 무심코 대답했다. 사라는 나와 샘 사이를 오가며 너희 둘을 비웃었다. 그래도 둘이 섞인 듀오를 만들어라. 이 세련된 카페보다 식당이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게 어때? 그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조롱했어. 그녀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 내 생각엔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 알았어. 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사라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그 후 자신의 동료로 보이는 젊은 남자에게 돌아갔다. 샘과 나는 레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뒤 일주일 뒤 카페를 떠났다고 샘은 말했다. 얘기할 게 있어서 카페에서 또 만났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샘이 건네준 문서를 본 순간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런 우연이 믿기지 않아 나도 놀랐다. 샘도 놀란 것 같았지만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움직이자. 샘이 나에게 2에서 3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느냐고 레나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다. 솔직히 원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려고. 지금도 레나는 집을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고 범인을 잡기 위해 대학까지 억지로 보내왔는데 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다음날 동감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더니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녀는 또 사라 존슨이 이런 데서 너 같은 풀 아저씨는 뭐냐고 외쳤다. 카페에서보다 더 엉뚱한 곳에서 그녀를 만난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에게 일하러 왔다고 말했고 그녀는 일 때문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바닥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괜찮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 넌 무슨 하찮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겠지. 그렇지. 그 사람은 내 직업도 모르고 날 조롱하고 그냥 가정만 했지. 사실 내가 우연히 CEO였어. GRE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CEO로서 그녀에게 반박했어.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그건 진짜 회사가 아닌 한두 명의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래도 사라는 저를 계속 조롱했고 점점 짜증이 나더군요. 제가 그녀를 해고하려던 참에 그녀가 갑자기 내 남편이 유명한 회사의 이사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이 평생 절대 이룰 수 없는 회사 남편이 유명 의류 브랜드 영업부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왜 남편을 나와 비교하면서 계속 패자라고 계속 조롱하고 실패자라고 욕함. 인내심이 바닥나서 내일 해고될 것 같아 어리둥절한 사라 존슨을 남겨두고 저녁 식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갔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다.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도착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집에 갔다. 그들의 방은 거실에 에밀리만 남겨두고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늦게 나가서 피곤한가 봐요. 저녁은 잘 먹었어요. 에밀리의 배려심 가득한 말에 레나에 대해 묻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흐릿해졌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녀 오늘은 대학을 그만두고 싶어 울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고통은 내일 모두 끝날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에멀리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그녀에게 말하고 내 계획을 그녀와 공유했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3에게 리너에 대해 상담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나는 당신이 평소에는 왜 그렇게 친절하게 리너를 학교에 가도록 강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내 계획을 듣고 안도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에멀리는 내가 지금까지 그녀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사실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에밀리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요청하자마자 에밀리는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들고 침실로 나갔다고 하고 모든 범위의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목욕하고 다음날 쉬었다. 비서실의 급한 일에 몰두했다. 일이 잘 진행되면서 거기에 있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국장실이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CEO는 돌아올 것이다. 곧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전화를 하셔서 전날 에밀리에게 물어본 CEO가 저와 제 아내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놀랐습니다. 영업이사와 그의 아내를 초대하기 위해 에멀리의 광범위한 인맥을 고려하여 에멀리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늘 에멀리가 준비를 위해 방을 나갔을 때 그녀는 신속하게 그들을 여기로 초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D 영업이사와 그의 아내는 CEO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아내가 커플로 부른 승진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신나게 추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부사장이 되면 부사장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패키지가 기대할 만한 것일 것입니다. 영업이사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활기차게 외치며 나는 그들의 케어프리 대화에 거의 웃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CEO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편을 따라 일어섰던 세러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졸이라고 조롱하던 동급생이 남편의 상사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사라의 입이 말없이 열렸다 닫혔다. 나는 어제부터 또 만나서 반갑다며 말을 잇더니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말 더듬는 사라가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대답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끼어들었고 영업이사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불쾌할 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의 비꼬는 말이 즉시 내가 보는 방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번에 에밀리가 아내에게 놀림을 받고 차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당신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해서 오늘 당신을 불렀는데 내 말에 재빠르게 반응해서 영업부장이 사라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무슨 생각으로 CEO를 조롱했지만 고졸이 CEO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라는 영업 담당자가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아내의 심한 무례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해고되려면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업이사는 반복적으로 사과했지만 세러는 그의 사과에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귀하의 아내는 영업이사에게 이 사실을 지적한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러는 화를 내며 왜 그랬는지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CEO처럼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면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고 이런 일로 해고된 것은 부당한 해고입니다. 영업이사는 그녀를 침묵시키려고 거의 노력하지 않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사라에게 내가 어떻게 CEO가 되었는지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EO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EY 회사에 입사했고 세러의 남편이 영업이사이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삼은위의 전 사장의 조카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형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고용되었습니다. 나중에 30세의 사장 조카에게 회사를 물려받아 CEO가 됐습니다. 9,000명의 직원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5년의 훈련을 거치면서 책임감이 더 커져서 CEO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CEO가 됐어요. 그런 배경은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로 해고되다니 사라는 얼굴이 창백해졌는데도 여전히 사과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당신이 해고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에멀리가 3에게 엄청난 에너지로 CEO 사무실로 뛰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고 전화했다고 말한 후 이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세러는 3의 입장에 더욱 놀랐고 영업이사 에마어 펜드래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펜드래곤 씨는 무슨 일인지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물었지만 샘을 쳐다보며 그는 단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펜드래곤 씨가 사진을 본 순간 여러 문서와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굴이 돌아섰습니다.
새파랗게 질려 옆에 앉은 사람은 대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내 딸입니다. 한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조사를 위해 파이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당신이 스토커 아닌가요? 떨기 시작한 펜드래곤 씨는 당신을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어쩌면 그녀가 당신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살아는 내 극도의 분노 때문에 레나를 자기 잘못인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나는 자제력을 잃을 뻔했고 대신 샘에게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샘이 나에게 최종 보고서를 건네줬을 때의 조사 결과 나는 그 스토커를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인정했다. 물론 회사에 이사직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샘이 세러에게 설명을 마친 후 보고서가 매우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펜드래건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해고는 타당한 이유 때문에 최종적이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단지 내 딸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가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펜드래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제 딸과의 이 문제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테니 그 사건이 경찰에 신고될 거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나의 눈물 흘리는 얼굴. 나는 감정적으로 반박했다. 당신이 내 딸에게 가져온 두려움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처벌을 받아들이십시오. 펜드래곤 씨는 패배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갑자기 사라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스토커와 이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미안하지만 그 보답으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서 기쁘지 않니? 그녀는 사라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낀 남편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이미 결혼했고 아이들과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 무의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뭔데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사라가 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법적인 아내 앞에서 두 번째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만약 그가 그녀를 바람피우고 이혼한다면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된다. CO3이 농담을 하자 세어는 놀랍게도 내 아내 에멀리가 내가 25살이었을 때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이켈에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 딸을 만나고 싶은지 제안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했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성공하여 빠른 구애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에멀리는 대통령의 딸입니다. 사문이 사라를 깨닫고 창백해졌고 이건 일어날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비꼬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만든 빚을 갚기 위해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레나 스토커를 조사하던 중 충격을 받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도 이 냄새가 비린내가 나자 아내를 살펴볼 시간을 좀 달라고 제안했고 조사 결과 세러는 고급 바를 자주 다니며 수십만 달러의 빚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빚은 남편의 돈으로 갚았을 것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 구제를 위해 나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고급 술집의 빚은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이 우리 앞에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내 딸의 사건에 대해 집에서 논의하십시오. 우리가 상담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연락하고 나중에 연락해서 사무실에서 내보내고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일관되지 않은 말만 중얼거리며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떠날 생각이 없다는 확고한 진술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거미처럼 방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후 제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레나의 스토킹 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스토킹이 발생하면 펜드래곤 부부에 대해 묻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펜드래곤 씨는 해고되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고 지금은 생활비와 합의금을 갚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사라는 이혼 후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 번은 그들은 그녀를 부인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급바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이를 고려할 때 외모를 활용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앞으로 괜찮은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녀가 저만큼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평소처럼 일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리너는 마침내 기운을 되찾고 열정적으로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는 일을 하면서 그토록 의욕과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건 즐겁지만 졸업하려면 아직 2년 남았다. 레나가 여전히 같은 마음이라면 나는 청소하는 동안 아르바이트에 갇힌 채로 불쌍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진짜 품격도 없이 가격을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나 지금 좀 바빠요. 뭘 원해요? 아,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돈이 없잖아. 응. 나탈리는 과장했어.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가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헛마이크. 글쎄 지금은 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 잭이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경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결혼해서 와서 너한테 전해줄 줄 알았는데 나탈리가 너희들 결혼했다고. 축하해. 고마워. 내 아내를 빼앗긴 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나탈리와 잭은 은혜가 부족해서 웃음이 터졌다. 정말 잘 뭉친 커플이었어. 근데 진짜 허름한 가게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구나. 이 똥놈 잭은 무례하게 가게에 들어와서 무례하게 똥을 버리고 돌아다니는구나. 너는 옳은 선택이었어. 잭은 1년에 13만 벌어. 아 그래. 난 그들이 자랑하는 과장이야. 만약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나는 그들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그들의 세계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봉 13만 달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13만 달러는 내가 한 달에 버는 것보다 적습니다. 가혹한 진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기입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탄탄한 결과를 내왔고 상사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이 있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잭은 일종의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부하 잭은 인기 대학생에서 바로 기업계로 뛰어든 느낌의 남자. 일을 별로 잘하진 못하지만 왠지 자존감이 높아서 별말을 안 해주는 그런 남자. 그만둬. 잭이 도망치듯이 방을 나갔어. 보고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 쫓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기한이 빨리 다가오고 있어서 잭에게 의지하고 더 뒤처지는 것보다 내 손으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물러가는 잭의 모습에 한숨 짓는 귀찮은 남자. 시계를 보니 거의 마감 시간이구나. 야근을 하러 온 것 같아. 야 수고했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 아 윌리엄스 안녕히 주무세요. 돌아섰어요. 윌리엄즈를 보기 위해. 다른 동료는? 주변이 완전히 어두웠고 윌리엄즈와 나만 사무실에 남아서 잭이 끝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잭에게 보고를 맡기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윌리엄스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커피캔을 건네주며 여기 있노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신인 때부터 나를 잘 보살펴 주었고 일처리 능력도 뛰어나며 사교성이 뛰어나 항상 침착하고 배려심이 깊다. 내가 아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은 일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물론이죠. 커피를 마시고 깊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집에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드니 잠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윌리엄스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당신이 하는 일의 절반은 신입 직원의 업무를 후속 조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후임자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건 회사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스가 평소보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 능력을 봅니다. 윌리엄즈는 커피를 마시고 캔을 만지작거리더니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시작할 계획인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안은 그렇습니다. 초대입니다. 만약에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성공은 장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은 있다고 믿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어요. 내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지금은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 생각해 볼게요. 윌리엄스는 상냥하게 웃었어요. 인디펜던스를 떠나기 전에 나중에 보자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해서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홈 스위트 홈 윌리엄스가 초대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생각에 잠길 수 없었습니다. 결정 나탈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거실로 들어갔다. 집에 돌아와서 나탈리 아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입사한 뒤 결혼했다. 네털리는 눈에 띄게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순간을 보냈지만 대학 시절에는 그 특이한 순농사조차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요 디자인 회사에서 안정된 직업과 적당한 수입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주부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부로서의 그녀의 선택 그녀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사교 활동에 보냈습니다. 유일한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점점 더 호화로운 소비 습관과 집에 돌아온 후 사회생활의 고급 성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라면을 만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탈리는 물을 끓이면서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콧노래로 대답하며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반대한다면 먼저 당신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려 당신이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면 됐지. 그럼 지금은 나한테 말 좀 하면 안 될까? X 댓글 답글 달기 바빠 짜증나는 소리를 내며 몸을 돌리고 나머지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저녁에 그녀의 반대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 청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계속한다면 결국 기회입니다. 아마도 안정적인 수입과 표준적인 경력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평범한 일을 하는 동안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임무와 멘토가 있지만 나쁜 삶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나탈리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큼 떨립니다. 나는 윌리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합류합니다. 제 역할은 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메인 디자이너이고 윌리엄즈는 사무실 없이 고객 확보를 담당하고 있지만 카페에서 고객을 만나고 홈 오피스에서 일합니다. 저는 윌리엄즈와 주로 VRM 메일을 통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내야지 정말 피곤한 하루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일을 끝내고 동료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배송과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개정사항을 처리한 후 제 시험을 위해 마침내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료와 팀을 이룬 이후로 의자에 기대어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바로 일어나 PC로 일하다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반복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24x7 업무에 몰두하는 일이었지만 힘들었지만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맡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고객, 제 동료가 재정적인 측면을 관리해 제가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최근 몇몇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겹치면서 일이 특히 더 빡빡해졌지만 주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다음 마감일이 어느 정도 멀었기 때문에 마침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었는데 쉴 공간이 좀 있었어 일어나서 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밤을 빼고는 방을 나간 지 꽤 오랜만이라는 걸 깨달았어. 좋은 아침 나탈리에게 인사했어. 내 아내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나탈리의 거실에 들어가자 마침내 나탈리는 입을 다물고 있던 것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방이 너무 바빠서 목욕하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 가서 밥 먹는 것 빼고는 거의 갇힌 것 같았어요. 나를 가두어 두는 일종의 자기격리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해고됐나 봐요. 그만 방에 숨지 말고 가서 일자리를 찾으세요. 나는 일하고 있어요. 거듭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월급이 입금돼 있어요. 잘 아시죠? 사실이지만 제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인류 타이어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기와 같습니다. 완전히 창피해 나탈리는 히스테리 상태에 빠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잠이 부족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고 나는 탈출하기 위해 거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입을 다물었다고 말할 수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얻은 현재 수입이 회사에서 버는 수입보다 적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창업 단계에서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네털리에게 설명했고 그녀는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남편의 새로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자겠습니다. 나탈리와 얘기를 좀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일로 인한 피로가 너무 심해서 저녁에 잭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잭의 진전이 부족해서 다뤘던 문서를 저장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잭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는데 작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회사에 있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그냥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절할 수 없었고 부분적으로 완료된 데이터가 포함된 USB 드라이브를 가져가서 이번 한 번만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PC로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 잭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USB를 꺼내서 거실에서 복도로 걸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가 남편에게 물을 때마다 잭과 네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잭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이는 그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잭이 물었습니다. 네, 네털리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았나요? 실제로 마이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잭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자신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업을 시작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해고된 이유를 들었다면 잭은 나탈리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잭이 빠르게 나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네털리 사이의 근접성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많이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털리는 서둘러 부엌으로 물러나기 전에 잠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익 자가 시작했어요. 제가 디자인을 끝냈는데 이 문서도 좀 더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주방으로 향하기 전에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파일 안에는 문서가 여러 개 있었어요. 커피를 만들고 계시나요? 도와드릴게요. 필요는 없지만 내 이름을 알고 싶어. 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어서 그렇게는 못해. 이름이 뭐야? 그냥 나탈리야. 와, 나탈리 이름 참 귀엽네. 고마워. 전화해도 될까? 나탈리, 잭이 평소에 기분 좋게 말했지. 태도 변함없음. 잭은 직장에서 평소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직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접근 방식은 그냥 정상적이었습니다.
멋지네요. 다행입니다. 아, 전화해 주세요. 나도 잭도 잭의 말투는 근심 걱정 없는 대학생 같았어. 절대 아직 널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어. 난 남자지만 넌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어. 나탈리는 잭의 플테이션 시도를 쉽게 물리쳤어. 대학 시절부터 맞닥뜨리는 게 익숙해서 그런 교류가 낯설지 않았는데 남편이 왜 한 짓인지. 그게 좀 까다로워서 둘이 목소리를 낮추니 전 회사에서 내 평판을 논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궁금하긴 했지만 문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다음에는 술집에 가자. 그럼 나탈리아 넌 아름다우니까 내가 대접할게. 문서를 다 마쳤어. 고마워. 너무 빨리 문서를 끝내고 잭을 불렀어요. 문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잭이 과장된 한숨을 쉬며 주방에서 돌아왔습니다. 나탈리는 커피 3잔을 가져왔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디자인을 쳐다봤습니다. PC 모니터 위렴즈는 최근 우리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는 이 작업에 전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내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꽤 좋았지만 마지막 손길이 부족한 것 같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거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털리가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는 친숙했습니다. 그러다가 나탈리의 침실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잭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면서 나탈리와 잭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유난히 가까워 보였는데 그들이 나를 봤을 때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오, 바로 당신이에요. 잭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나탈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크 마침내 결정했나요? 입을 다물지 않기 위해 잭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웃었다. 왜 두 사람이 나탈리의 침실에서 함께 나오는 걸까? 그들의 분위기가 단지 지인의 분위기가 아니라 연인의 분위기인 것이 분명한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나는 출생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이해하려면 제발 내 마음을 비워두었지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간신히 말했어요. 위자료는 안 줘요. 나탈리가 뱉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쳐다보기엔 너무 괴로웠어요. 위자료는 원하지 않고 그냥 가세요. 나탈리와 잭은 여전히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머리가 너무 흐려서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혼 서류를 보내주세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테니 끼어들어 잘라내고 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문을 닫았는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쓰러졌다. 정말 비참했어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넓고 세련된 사무실에 윌리엄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안경을 들었습니다. 네털리와 이혼한 후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며 환호하는 음료수 나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업무량은 예상보다 무거웠지만 위렴즈의 전문 지식으로 우리 회사는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위치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공동 창업자로 1,300만이라는 경이적인 연소득을 달성했습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막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사무실에서 벽에 기대어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 컵 위렴즈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방에 일이 격리되어 있었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 붕괴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회사는 번성했고 이제 우리는 일했습니다. 이 세련된 사무실에 H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함께 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건배를 위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삭바삭한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견뎌온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 나는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탈리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나탈리가 나와 이혼했고 최근에 잭과 결혼한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는 이혼을 하게 된 일에 너무 열중하고 있다고만 윌리엄스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 무게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졌다.
시간이 내 마음의 나이를 낮게 해주기를 바랐지만 매번 집복도로 걸어가는데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 나탈리의 침실이었던 방에서 나탈리와 잭이 나타날까봐 계속 두려웠어. 그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허락할 때부터 여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이 고통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이야기할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위렴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축하 후에 감사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침울한 얼굴은 일단 접어두자. 우리 직원들을 위해 웃자. 윌리엄스는 몸을 기울이고 앉아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턱을 꿰고 바로 그때 신입 여직원 사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윌리엄스 마이크입니다. 빙고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새 직원 사라가 머뭇거리며 우리 기분을 알아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이크와 합류할 것입니다. 당신은 2위 맞죠? 네, 사실 저는 빙고를 꽤 잘해요. 컵에 물을 다 마시고 벽에서 물러났어요. 세러는 안도한 표정으로 나를 다시 직원들 사이로 이끌었어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어요. 위렴이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은 마무리 파티. 우리는 나란히 앉아 파티에서 남은 음료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크 남자는 위렴즈에게 잭과 네털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고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지고 나니 큰 안도감처럼 나는 잭과 나탈리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만 내 방식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만큼 말을 했다. 위렴즈는 이혼 후 시간이 흘렀고 일에 전념한 후 잭과 네털리의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형사 고용해서 증거 수집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제기 그럴 여력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이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아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솔직히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상처받았어요. 마이크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는 없어요. 윌리엄스는 윌리엄스가 내 아내 사직을 꿰뚫는 말로 내 남아있는 좌절감이 그렇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참아야 할 일. 마치 장벽이 부서진 것처럼 내 잔에 떨어진 눈물이 내 뺨에 닿았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은 눈물에 젖은 자취는 계시였다. 윌리엄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갑자기 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잭과 나탈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복할지 말했지만 어떻게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건지 말하더군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윌리엄스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왔어요. 여기까지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윌리엄스에게 잭과 나탈리에 대해 털어놓은 지 며칠 후 그는 행복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집 개조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매장 저희 회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모든 거래와 디자인의 잭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장에 대한 전체 디자인을 제안하고 현장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제 리노베이션이 완료되었고 저는 다음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리정돈, 박스 정리. 아직 알바 생활이 얼마나 한심한지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가 뒤를 돌아보니 서 있었다. 나탈리 서 있었다. 내 전처인 나탈리는 희죽희죽 웃으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가게에 들어왔다. 아, 궁금하냐? 이 가방 비싸다던데. 비싸 보이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격만 자랑하려는 듯이 수영장 취향이어서 나 지금 바쁘거든. 뭘 원해? 아, 수영장엔 여유가 없지 않나? 나탈리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과장하며 가게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마이크는 지금은 마이크가 아니지만 그렇군요.
결혼했다고 말해줄게 축하해 고마워 너무 속상해 아내를 빼앗긴 나탈리와 잭이 한 쌍의 우아함도 없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얼마나 비참한 가게야.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가. 잭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가게에 들어와서 서슴없이 가난한 남자와 이혼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 잭은 1년에 13만 벌고 아 그래 나는 과장이야. 잭은 자부심을 가지고 덧붙이자 그들의 승리감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연간 수입 1800만 엔은 엄청나겠는데 13만 내 월 수입보다 적은데 그 사람들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는 거야.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벌 수는 없잖아. 나탈리는 자신만만하다고 분명히 반박했다. 나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낑낑대며 누워있었다. 패자처럼 불쌍하다. 마이크가 이렇게 허름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넌 그냥 패자야. 여기서 일하는 마이크는 나에게 아내를 잃고 심지어 수입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잭은 모든 상황을 보고 조롱하며 웃었다. 웃긴 나탈리가 합류했다. 그들도 모르게 웃으며 가게 주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내 쇠보레 가게는 미안해 잭은 깜짝 놀랐다. 건장한 체격의 노인이 서 있었다. 존슨 아저씨. 잭은 존슨 씨가 그 노인이라는 사실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매장의 소유자이자 잭과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의 주요 고객입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잔선 씨 잠깐만요. 당신이 주인이군요. 맞습니다. 이곳은 제 새 매장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윌과 마이크가 회사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전체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잔선 씨는 우리가 이전 회사에 있었을 때 중요한 센트였습니다. 실제로 주요 고객인 위렴즈는 협상을 통해 우리를 프로젝트의 일부로 끌어들였고 귀하는 위렴즈 네털리와 함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나탈리는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아마도 잭이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입니다. 저를 고려해주세요.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 잭은 상황을 오해하여 에마어 잔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잭은 잔선 씨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한 번 그에게 경고했던 기억이 나지만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당신을 도와준 남자의 아내 존슨 씨는 진심으로 화를 냈고 누군가가 나를 옹호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잭 예 선생님 당신의 무례한 행동과 배은망덕에 대해 회사 임원들에게 꼭 알리겠습니다. 아니요. 제발 단기간에 매니저가 된 건 아니죠. 잔선 씨가 전화를 하고 매장을 나갈 때 저를 살려주세요. 잭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가 실제로 잔선 씨가 회사에 다니던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중한 고객입니다. 경영진은 단순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잭을 징계하여 존슨 씨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즉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편은 결국 13만 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발 아니요. 나탈리는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는 매달렸습니다. 나 뭔가 생각난 듯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 옷을 붙잡고 애원했어. 나도 잭에게 속았어. 너도 내가 한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 그건 깊은 마을. 넌 이미 나에게 지쳤으니까. 당신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결국 당신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젠장. 나탈리는 내 셔츠에 대한 좌절감을 얼굴에 풀고 눈물로 나를 흔들려는 그녀의 시도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당신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 밖에서 입구를 향해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잭은 잭과 달리 존슨 씨에게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잠깐만요. 진정해. 잭. 나탈리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탈리가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은 폐쇄감을 느꼈다. 나도 거기로 나가야 할 것 같았다. 잭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지도 몰라. 좌절감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르게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나탈리와 잭의 소란이 진정되고 가게 준비가 완료된 후 윌리엄스가 나를 데리러 차에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의 차 조수석에 타면서 윌리엄즈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윌리엄즈는 오늘 상황을 잔난 씨에게 설명하기 위한 전체 설정을 주도했습니다. 잭이 이전 회사를 거쳐 나탈리와의 대결을 계획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잭이 그 정도로 통제력을 잃을 줄은 몰랐고 내털리가 완전히 당황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백미러에 누군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사라예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윌리엄스는 낄낄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전처인 사라를 만난다고 했을 때 사라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해서 그녀를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당신은 그에게 사라의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하면 안 됐어요. 그의 말을 읽고 당신은 내가 나탈리를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사라는 당황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그녀와 화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나탈리와 화해할 수 없어요. 정말 사라는 내 반응에 눈에 띄게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당신을 많이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합류한 것입니다. 사라에게 다시는 항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윌리엄스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의 짜증은 내가 신뢰하는 멘토와 일을 충실히 하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매력적인 동료에 둘러싸여 분위기를 더 가볍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만족감과 만족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50세의 시골 진료소에서 여기 오셨습니까? 오, 그렇군요. 당신을 제무로 고용했나요? 조르도시의 유명한 병원의 한 방에 젊은 의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군요. 체이스라는 사람이 나를 청소부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어요. 올해로 50살이 된 건 사실이에요. 상간 작은 진료소에서 10년 만에 제가 의사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이 병원에 왔나요? 내가 청소부라고 가정하자 그때 한숨을 쉬면 그 사람을 조롱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쫓아가는 미인 의사 말을 듣고 다가온 체이스는 말문이 막히고 미인 의사는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나는 살며시 닫는다. 내 눈이 아픈 기억을 안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녀이고 게다가 내 이름은 유진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올해로 50세다. 지금은 산속 과밀한 작은 진료소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에 10년 만에 시내 성종합병원으로 돌아오게 된 이 결정은 나에게 의미가 깊었고 나를 갈고 닦아온 나날들의 추억도 있다. 젊었을 때의 기량 쓰디 쓴 기억이 가려져 승리는 아니지만 이 병원에서 의사로서 앞날을 준비하며 초조하게 진료실에 들어서자 문을 열자 나보다 훨씬 어린 의사들이 여럿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기로 전근 온 유진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서 반가워요. 제 전근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젊은 의사들이 피곤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해요. 가장 건방져 보이는 젊어 보이는 한 사람만 빼면 저를 환영해주네요. 체이스가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한다. 당신이 정말로 의사입니까? 당신은 전혀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남자처럼 보이고 동료들은 체이스의 발언에 놀라며 체이스의 말을 질책합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잘 비웃습니다. 결국 50대 삼촌처럼 무례한 말에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첫날 긴장을 풀기 싫어서 농담으로 나이를 꺼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체이스 태도가 더 까칠해지네. 50살 진짜 그 나이까지 시골에서 살살 살았으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어야지. 여기저기 큰 병원 오면서 알겠네. 관리인으로 직업을 바꿨나 봐.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 체이스가 웃으면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당신처럼 눈에 띄지 않는 노인이 의사가 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바로 도시 중심부에 있는 세인트 종합병원입니다. 당신은 나처럼 명문대학 졸업생이었는데 말이 되겠지만 어떤 진료소의 시골 의사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실제 치료 대신 잡담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수술도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이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 떨리는 사람이 여기 의사인 척하고 일을 엉성하게 하면 이 병원을 믿어준 환자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 일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고 성종합병원의 명예는 물론 이름까지 실추될 것입니다.
체이스가 존경하는 잭 감독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가 결국엔 곤란한 사람이구나 싶어 한숨을 쉬는데 앞으로 이런 행동을 감수해야 하나 싶고 나도 한숨이 나오고 싶지만 그러는 동안 그의 말과 행동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이나 이 병원이나 여기 환자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이스가 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점만으로도 다소 칭찬할 만합니다. 그는 나에게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가 제대로 맞췄나요? 머리에 알고 있다면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웃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료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체이스를 말리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격을 방해한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다. 여성이 진료실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다. 위험 있어 보인다. 존재감이 인상적이며 흰 가운 자락부터 가느다랗게 긴 다리가 뻗어 있다. 그녀 세련되고 잘 정돈된 얼굴에 입술에 점 하나가 있어 아우라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약간 푸르스름한 눈은 이제 날카롭게 체이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체이스 박사는 이렇게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마주하면 누구든 움츠러들 것입니다. 체이스, 당신은 정말로요. 이 병원에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의사인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존경하는 잭 원장님이 그를 여기로 부르셨는데 나 빼고 모두가 애니스터였고 내가 어색하게 긁는 집중된 시선에 모두가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내 볼에 억지로 웃으며 말도 안 돼, 감독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니 무슨 실수인가. 웅얼거림. 체이스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과 달라진 태도와 내 앞에서 웃는 모습. 그 사람은 똑같은 여자야. 나도 알아. 아니, 너가 유진 씨라고 부른 지 꽤 됐고 그리고 내가 말을 머뭇거리자 그녀는 뜻밖에도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든다. 부끄러워하며 잠시 뒤로 기댄다. 내 반응에 슬픈 듯 금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정말 10년이 지났지만 잘 지내니 다행이다. 유진은 이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말을 하며 미소를 짓는다. 심장이 쿵쾅쿵쾅 웃는 걸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웃을 때 그 미소는 예전과 변함없이 웃을 때 눈이 살짝 처져 조금 유치해 보여 평소의 쿨한 태도와는 달라서 볼 때마다 웃어.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주 에밀리. 나보다 한 살 어린데 후배였던 남동생을 통해 알게 됐어. 우리는 오랫동안 친해졌어. 이 성종합병원의 의사이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동료이자 내가 좋아했던 여자였다. 우리는 가벼운 금지령을 교환하고 예전처럼 함께 웃어 최근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에밀리에게 로맨티스트는 잘 지내냐고 잠정적으로 물어보는데 너도 문제 없을 것 같아 가볍게 질문하려고 노력했지만 에밀리의 표정은 에밀리를 어둡게 해. 난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웃더니 뭔가 슬픈데 그 미소에는 뭔가 괴로운 느낌이었어. 에밀리와 나는 전문적인 교류를 하고 헤어졌는데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미소였어. 에밀리 예전과 똑같아서 계속 일했는데도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히읗. 예전에는 농촌한 의원과 달리 일하는 머리가 훨씬 더 힘들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배울 게 많았고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체이스는 계속 나를 부하처럼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체이스의 태도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 나는 동료들과 환자들과 신뢰를 쌓고 일상 업무를 처리하느라 그들을 리할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에는 너무 바쁘다. 체이스 이송하고 며칠 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해졌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체이스였는데 다들 준비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체이스가 무슨 일이냐고요? 내가 말할 때 너도 준비해야 해. 체이스가 갑자기 불안해 보인다. 손이 떨리는 걸 보니 알지만 체이스 환자의 수술은 상당히 복잡했지만 주치의인 체이스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의사가 없었고 방금 전근 온 나 여기 떨고 있어서 환자 상태가 기다리지 않을 텐데 할 일 있으면 움직여야지. 왜 굳이 말 안 해도. 체이스는 짜증난 표정을 보여도 자신감이 없어져 수술에 대한 불안감에 빨리 체이스 박사님을 내려다보네요. 여기 계세요. 빨리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체이스를 부르러 왔지만 그래도 체이스는 심호흡을 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금 도착한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당신 같은 시골 의사가 수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은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입니다. 내 말에 나는 당신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체이스는 침묵합니다. 냉담한 말투인 건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환자를 추적하라고 맡길 수 없습니다. 유진 박사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맡겨두겠습니다. 수고했어. 응, 끝났으니 안심이다. 에밀리가 말을 건다. 격려의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숨을 내쉬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놀라웠어요. 훌륭한 수술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에밀리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인정해주니 안심이 되었어요.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에밀리 누군지 눈을 부릅뜨고 에밀리는 장난꾸러기 미소를 지으며 감독의 동생이자 숙련된 의사로서 여기 돌아와서 기쁘다. 뒤에서 온 사람이 에밀리. 응, 뒤에서 온 사람. 에밀리는 내가 그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헐떡거린다. 체이스. 숨이 막힌다. 체이스가 에밀리 옆에 서 있다. 그도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체이스에게 웃으며 말한다. 미소로 반응하는 체이스. 그 미소를 보면 에밀리가 아마 끌려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체이스가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납게 쫓아와 에밀리는 강압적인 면이 있어 유진 박사. 체이스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서 깜짝 놀랐지. 다음 순간 본의 아니게 충격받은 목소리로 대답해. 체이스는 깊이 반성하고 나에게 힘차게 사과해. 미안해. 지금까지 무례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갑자기 일이 터져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에밀리가 나한테 속삭이는 걸 듣고 체이스는 그 표정으로 감독님의 광팬이에요. 체이스가 갑자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보이더군요. 오해했어요. 유진 박사님. 체이스가 계속해서 사과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사과가 맞는지 궁금해요. 자기가 감독 동생인 걸 알고 에밀리가 멍하니 말하는데 내 남동생은 예쁜 엄마한테 외모를 물려받았고 나는 투박한 아빠를 닮았으니 형제지만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아서 얼핏 보면 형제인 줄 알겠다. 체이스가 감독이 내 형제인 것을 왜 몰랐는지 당연하지. 에밀리. 아니, 내가 말한 대로 아무도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체이스는 고개를 흔든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감독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태도는 그래야만 했다. 그러나 이전에 에멀리 박사와 유진 박사의 수술을 보고 나 자신의 천박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수술 능력은 침착한 판단력과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나는 유진 박사를 알지도 못한 채 내 나이의 경험과 선입견으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비열한 행위. 체이스가 설명하는 게 정말 미안해. 체이스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만하라고. 사과는 필요 없어. 좋은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지금 약을 하고 있잖아. 이 병원에서는 성취의 증거야.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지만 과신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성이 당신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체이스는 고개를 들어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체이서도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체이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중얼거렸어요. 형제 에밀리와 제가 세인트 종합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약 20년 전쯤 우리 가족은 의료 분야에서 강한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병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어머니는 등록 간호사였으며 다른 병원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계도를 추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저와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료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친척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본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 기립 없이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덕의 차기 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성적과 수많은 성공적인 수술들. 그때는 주변에서 기대와 평가를 받았고 안주하던 시절에는 체이스 못지않은 자신감도 있었고 어떤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의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지만 어느 날 아버지 원장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마비였다. 안타깝게도 당시 중복된 수술로 인해 병원에는 나와 형제 외에는 다른 외과 의사가 없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수술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는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쓰러진 잭을 보는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침착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그의 태도는 꽤 볼만했습니다.
잭이 아빠에게 수술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따라갔습니다. 머리를 움켜쥐고 정신이 잘못된 게 분명해 수술을 하게 놔둘 수 없어. 그럼 내가 할게. 꼭 아빠를 구해줄게.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수술실로 가겠다고 말했어. 아빠 내 앞에 누워. 아직 수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땀이 뻘뻘 흘렀다. 일상적으로 해야 할 수술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나는 시작했다. 수술 자체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잭도 병원 직원도 어머니도 에밀리도 수술 과정 자체가 완벽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말은 나에게 쓸모가 없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내 마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잭과 에밀리 둘 다 당신 덕분에 나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더 엄마와 우리는 아빠를 바로 옆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잭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당신의 아버지도 에밀리가 덧붙인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친절한 말에 감사했지만 그 점에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에 대해 자만하던 시절, 내가 아니면 누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땠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빠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오만함과 과신 때문에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후 산간진료소로 전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 의사는 나이가 많아 대체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송을 위해 자원한 잭과 동료들은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 계속 있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분명 지원을 받고 원장으로 임명될 텐데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필요로 하는 원장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수련을 해서 병원을 잭에게 맡기고 외진 곳에서 일하는 진료소로 옮겼습니다. 진료소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기후도 혹독했고 교통수단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섬마을에 비해 물자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것이 당연했다. 외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고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었고 젊은 세대도 많았다. 50대 저는 40세에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소를 맡은 날 아마도 참신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빨리 알게 된 덕분에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내 이름과 나는 체이스가 말한 것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지 채팅을 위해 병원에 왔지만 마을 인구의 대부분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야기하면 의사가 건강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모두가 건강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치료의 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매일매일 손님이 붐비는 것 같은데 원래 외과의인데 수술 실력이 둔해지면 병원이 정말 중요한데 환자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진단 장비와 연구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웃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의료시설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우리 제휴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자격 증명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역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쉬는 날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속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관찰하고 세미나에 임상 강사로 참여하고 진료소에 수술 실습 장비를 자비로 설치까지 하였음. 느린 시골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지만 나를 지탱해준 것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에밀리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손글씨로 가득 찬 그녀의 편지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건강과 웰빙 그것은 친구들 사이의 평범한 편지일지도 모르지만 에멀리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에멀리의 솔직함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녀의 헌신과 그녀가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녀의 강한 성격과 그녀가 웃을 때 보이는 순진한 표정의 조합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에멀리에 대한 나의 감정은 수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잭도 에멀리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행동에서 그들이 나이가 비슷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게 형제로서 내 관점에서 볼 때 솔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나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간 소심할 수도 있지만 에멀리는 확실히 그에게서 최고의 것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 잭은 그와 에멀리가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라던 일이었고 이제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듣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잭의 웃는 얼굴과 내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행복했다, 슬프고 기뻤지만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에밀리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과거를 회상하며 내 얼굴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유진 에밀리의 얼굴이 흐려졌다.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바꾸려고 노력했다. 주제는 그럼 대단해 형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아직 손길을 잃지 않은 것 같군요. 에밀리와 체이스 뒤에서 저를 부르던 그 사람이 오랜만에 잭을 만나러 왔어요.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10년 전보다 더 단호해진 건 병원장 잭의 경험 때문인지 당신이 관찰한 것과 당신의 기술은 당신이 과장하는 훈련 자료에 걸맞은 완벽함이었기 때문에 나는 형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결국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씩씩하게 잭이 그 수술을 받고 며칠 뒤에 웃었다. 잭, 에밀리와 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잭과 에밀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셋이 이렇게 모인 지 꽤 오랜만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맥주로 그 기분을 익사시켰어. 잭이 잔을 내려놓고 물었더니 넌 여기 생활에 익숙해졌어. 그래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다들 너무 응원해줬어. 난 천천히 상황의 변화에 빠져들고 있어. 잭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 내 대답에 널 다시 데려온 게 옳은 결정이었어. 젊은 의사들이 그 수술 얘기를 듣고 모두 의욕이 넘쳤어. 그날 광석들조차 내 얘기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날 오치는 이 근처에서 꽤 유명인이 돼서 에밀리가 놀렸어. 너도 나도 놀리지 마. 잭과 에밀리는 부끄러워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잭이 형이라고 부를 때 잔에 남은 맥주를 들이켰다. 그의 미소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가 돌아오길 바랐던 이유는 내가 구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이 병원 원장으로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병원은 나 없이도 괜찮을 거예요. 맞죠? 잭의 말에 답장을 했는데 잭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 혼자 노력이 아깝네요. 다른 많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도 직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와 합류하지만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내 세대가 너무 적습니다. 의료 분야는 까다롭고 종종 어렵습니다. 급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을 수 있지만 작업량에 비례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리브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지속적인 경계교육과 의학 및 간호 자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배움의 경력입니다. 물론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가장 힘들지만 우리 의료 전문가들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료들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병원도 인력 부족에 면역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종된 우리 세대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함께 일할 동료가 더 많아지면 환영할 만하고 솔직히 에멀리와 저는 젊은 직원들의 열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손실입니다. 옆에 있으면 더 안심이 된다고 에밀리는 전 동료들이 힘든 상황이라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와주고 싶지만 지난 10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마을의 진료소와 함께한 사람들이 걱정되기도 한다. 그곳을 만났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내 환자를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진료소에 계실 때 내가 구할 수 없었던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 해결하려고 한다.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겠다. 클리닉에서 보낸 시간은 내 생각을 이해한 듯 10년 전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 잭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그 이후로 먼 길을 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클리닉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작지만 지역 사회를 위한 필수 의료 허브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2년 동안 일한 누군가가 당신이 한 일에서 영감을 받아 그곳에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후배가 나를 능가하게 둘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주에 이적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잭의 말을 들으니 이적 명령을 받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후임자가 있기를 바랐지만 잭에게서 직접 듣는 것이 마침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듣기에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걱정 없이 여기에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잭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다는 잭이 또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고 고마워할까봐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돌아와서 기쁘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 말에 우리 셋은 침묵했다. 자는 눈을 감고 아빠가 여기서 다시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는 잠시 술을 마신 후 잔으로 한 모금 마셨고 우리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오늘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잭과 에멀리는 커플이 되어 함께 떠날 것이라고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잭은 예기치 않게 형제에게 에멀리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묻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일 보자고 그는 손을 흔들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떠났습니다. 중얼거렸지만 에밀리는 침묵을 지켰고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다시 돌아갈까. 그래,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조용히 지내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쌓여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 옆에 걷고 있는 에밀리를 안절부절하게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볼과 끝을 알아차렸다. 술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에밀리의 느슨하게 묶은 머리가 살짝 풀리고 목덜미처럼 도자기에 부드럽게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매력적이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괜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시선을 집중했다. 곧장 계속 걸어갔다. 내가 돌아섰을 때 내 뒤에서 약간 뒤에서 유진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녀가 생각에 빠진 듯 몇 걸음 뒤로 멈춘 것을 알아차렸고 나는 그녀가 그녀에게 달려오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미안하다 에밀리, 내가 사과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발을 다쳤나요?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밀리는 놀랍게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당황하여 어깨에 닿았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 아니, 그녀가 간신히 뭐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고 묻자 나는 안 된다고 물었다. 에밀리는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례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이는 눈이 나를 꿰뚫었다. 그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랑해 유진,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 내 나이를 의심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에밀리가 사랑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죠.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에밀리, 그리고 잠깐만요. 하지만 당신과 잭은 우리가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그 일을 끝낸 건 잭이었죠. 그가 에밀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면서 넥타이를 끝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감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항상 유진을 사랑해왔지만 우리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워 표현하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단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진료소로 떠난 후에 나는 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너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 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어. 내가 결심한 직업을 추구하는 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 편지를 쓰는 게 내가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당신과 함께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잭이 당신이 돌아온다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내 감정을 당신에게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진정한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고통의 이별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에밀리 유진 사랑해. 나는 당신의 서투름, 솔직함, 친절함, 당신의 배려심이 너무 좋아. 때로는 참을 때도 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에밀리는 항상 내가 에밀리를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 제게 얼굴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 그가 에밀리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을 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 에밀리가 그녀에 대한 제게 오랜 애정을 알고 헤어졌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행복에 미소 짓는 모습.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항상 에밀리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표현을 포기했지만 그녀를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에밀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에밀리, 나도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나보다 잭이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에밀리가 계속하자고 했는데 더 이상 너에 대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나도 너를 사랑해. 에밀리, 나도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니, 너와 헤어지는 건 견딜 수 있어. 그녀를 안아주는 느낌. 에밀리가 내 품에 스며드는 그녀의 온기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갔어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에밀리, 1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10년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내 얼굴을 봤어. 잭은 온통 웃고 있었지. 잭, 내가 에밀리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 잭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대단하다고 말했어. 잭, 처음부터 내 마음을 모두 알았어. 지켜본 사람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너희 둘이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뭔가 은밀한 생각을 했어. 내가 떠나고 에밀리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알았어. 에밀리가 나를 변하게 했다는 점을 이용했어. 하지만 나는 우리의 연애 관계가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더라도 상관없다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구애했고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닌 거 알지만 에밀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물론 잭은 내 말에 안심한 듯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다. 난 괜찮아. 그리고 날 과소 평가하지 마. 아직은 모르겠지만 난 꽤 인기가 많아.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랑 에밀리 소개시켜 줄 테니 기대해. 기대하고 있어. 같이 웃다가 다시 어린애가 된 기분. 잭이 나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이제 너도 나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강해진 것 같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여기 있고 에밀리도 그렇고 병원 친구들이야. 잭의 말에 눈물이 났어. 그렇지. 그때도 모두가 있었잖아. 혼자 서두르지 말았어야지. 고민을 털어놓았어야지. 조언을 구했어야지. 네, 그래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수로 잭에게 고마워서 잭에게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건 다 유진 덕분이야. 알았어. 따라잡아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도망가는 걸 보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에밀리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내가 준 반지가 왼쪽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어.